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 오전 영상이고요. 대한광통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오전에 출근길에 혹은 자택에서 뉴스로 내용을 접하셨을 겁니다. 어떤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이란과 미국의 2주간 휴전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사실상 동의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좋아요. 오늘부터 벌써부터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기타 재건주들, 건설주들이죠. 얘네들을 필두로 오늘은 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우리 대한광통신은 갭이 떠서 시작을 했어요. 9%가량 떠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장 초반부터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930원, 940원쯤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이 휴전 그동안 이 시장 자체를 못 올라가게 막았던 이 전쟁이라는 것이 휴전 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광통신이 오히려 음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의 음봉조차도 세력들이 의도적인 이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대한광통신 맞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이 세력들이 160억가량의 대한광통신을 매도하면서 눌러주고 있는데 자, 요거는 휴전이라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께서 누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사실 조정이라고 언급은 드렸지만 3%가량 상승 중이에요. 이 갭이 떠서 시작했다가 눌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오르고 있다. 어쨌든 세력들이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야 오히려 장기간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면 좋아요. 당장은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걸리죠? 투자 경고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상태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네, 맞아요. 거래 정지를 빈번하게 발생시키면서 투자 위험까지도 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래 정지가 투경 상태에서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 올라가면 야 그냥 마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거래 정지를 이렇게 한두 번씩 섞어가면서 올라가면 네 요거는 바로 광기의 구간이 출현하는 거죠. 광기 구간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구간을 의미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휴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는 건 한번 눌러줬다가 조정 주고 크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전히 이 광통신은요 시장의 주도 섹터이면서 대한광통신이 대장주입니다. 상승률 부문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시장 참여자분들, 이 개인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이 세력들 입장에선 좋아요.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존재를 해요. 어쨌든 간에. 광통신 섹터 너무나 좋죠? 결국 이 통신 관련 종목들 AI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이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이 AI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통신 쪽도 이런 광통신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거는 반도체겠죠? 그 다음엔 여기서 파생된 게 전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전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는 광통신까지 추가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통신이라는 건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AI라는 것이 지속되는 한 얘네는 계속해서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재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세력들도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쉽사리 올라가 주지 못한다. 라고 해도 우리 선배님들 긍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계시고 지금은 운전 중인 상태이구나. 주포가 천천히 오히려 길게 올려주려고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광통신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거의 500만 주나 매수를 진행해 주셨던 만큼 이런 분들께서도 혹여나 오늘 같은 날 뭔가 쉽사리 못 올라간다.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잡고 싶다. 이런 식으로 투매를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서도 이 황금손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요 대한광통신이 어마무시하게 가줄 수 있다. 최소한 5만원은 가보자 라는 뜻으로 댓글로 5만원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 정책상 이거 추천 영상으로 다른 분들께서도 시청하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영상 시작 전에 지금 딱 일시정지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론이 너무 길었죠? 자, 일단 요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빠르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두 가지 내용이 좀 공존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제 오후 5시죠. 한국 시간 오후 5시에 파키스탄, 이란 주재 대사가 자, 얘네가 일단 무슨 역할을 맡았죠? 이란과 미국 간의 중재국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란과 미국에게 각각 휴전안을 보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이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장 마감 무렵, 자, 우리 한국 시간 7시쯤 요때 하르그 섬을 타격했다, 요런 식의 뉴스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어제 영상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어쩌면 협상을 우선권을 가져가기 위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하르그 섬을 타격할 수도 있다, 요런 식으로 위협을 준 거다라고 이런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역시나 위협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7시 반이죠. 트럼프 대통령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2주간의 휴전이 사실상 동의가 됐다. 중요한 건 다가오는 10일 날 이스라마 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일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죠. 이란이 제시한 10개항의 종전안을 미국이 전부 수용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종전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된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전투병력, 미군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쟁은 완전히 종전이 되는 쪽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 뭐예요? 결국 이 조율을 통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만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되는 이런 유조선들, 선박, 상선들이 통과를 해야 유가가 떨어집니다. 자,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반적인 인플레 이 지수 자체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인플레가 안정화가 되면 금리에 대한 우려도 없어지고, 여기서 다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증시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큰 틀로 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이 호르무즈 해협만 안전하게 통과가 지속될 것이고, 그렇게 유지가 된다,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강통신 못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선배님들 짜증이 나실 거예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시를 통해서. 어떤 공시요? 네, 맞아요. 4월 6일 날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고 해서 공시가 새로 바뀐 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3월 27일 날 사실 이전에도 나왔던 공시가 있습니다. 요때도 투자주의로 하루간 지정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해제는 됐지만 재지정 예고에 대한 부분도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3번까지 항목을 빠르게 확인해 보자면, 자, 재지정 여부. 원래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경고 재지정이 됐었습니다. 언제까지요? 4월 10일까지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지금 이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요거는 웬만하면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여기 3번을 자세하게 보시면 한 단일 T의 종가가 이틀 전날의 종가보다 40% 이상 올라가면 안 됐었습니다. 언제까지요? 4월 10일까지요. 근데 변경된 공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2일 전의 종가와 40% 요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4월 6일 날 나온 공시 볼까요? 이 재지정 여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틀간에 40%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5일 동안 60%로 공시 내용이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 눈치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틀 동안 40% 올리는 거를 컨트롤하는 것과 5일 동안 60%를 널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자, 요거 두 개 중에서 딱 봐도 세력들이 운전하기 편하기, 그러니까 주포들이 주가를 움직이기 편한 건 어떤 거예요? 당연히 이번에 변경된 공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보여드린 김에 간단하게 2번과 3번을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판단일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15일 동안 캔들이 이렇게 15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최초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중에 종가 중 제일 높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판단일에는 조금 낮춰서 종가 마감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3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종목 주가 상승률이 종합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 주가지수 상승률이면 코스피 종목이면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거고요.
코스닥 종목이면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거겠죠. 자, 코스닥은 평소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본다 그랬어요? T-5일 전날 기준이니까 5일을 곱해야겠죠. 근데 거기다가 5배 이상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라는 계산이 나오죠? 대략적으로 25% 정도, 매일같이 1% 오른다라고 해도 25%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거 수치가 애초에 1번이 걸리면 그러면 3번이 반드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5일 동안 60% 이상만 오르지 않으면 되는 건데 원래 공시 같았으면 어땠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꽂혔다. 어제도 적당히 올라줬었다. 라고 하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두 개를 합쳤을 때는 40%의 상승률을 보여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투자 경고에 걸릴 수 있었다. 근데 세력들은 지금 두 번째 투자 경고예요. 여기서 걸리면. 근데 웬만하면 두 번째 투자 경고에서는 풀고 가려는 게 안 걸리는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사실상 투경이 걸렸어도요. 웬만하면 첫 번째 투경은 냅둡니다. 그리고 나서 투경 풀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바뀐 공시 내용 토대로 5일 동안 이렇게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60%라는 넓은 수치, 넓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음봉 만드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의도하는 건 뭐죠? 자, 증시 자체가 이렇게 좋은데 다른 종목들 쭉쭉 가는데 너네 이 개인들 대한광통신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안 갈 거야?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투자 경고 공시 바뀐 거 내용 통해서 피해서 스물스물 올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못 간다라고 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걱정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1월 달에 거래 정지, 이 광기 구간을 출현시켰던 종목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휴림 로봇을 제가 예시로 많이 보여드리는데 얘도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어떤 걸 당하죠? 자, 보세요. 애초에 공시랑 같이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매매 거래 정지가 이렇게 빈번하게 뜨는 거는 뭐 때문이다? 이 구간에서는 투자 경고가 지정이 돼 있었던 거다.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를 이렇게 한 번씩 당하죠. 자, 그러면서도 올립니다. 올리면 좋은데요. 그러면서도 뭐까지 당해요? 결국엔 중간에 이렇게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가 뜨고 투자 위험 종목 1월 21일 날 최초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구간이 출현한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윗꼬리 긴 장대음봉이 꽂히면서 엑시트를 완료시켰다라는 거라고 봐야겠죠. 종목에 대한 사망 선고. 자, 이런 게 나온다. 왜냐면 개인분들은요. 사실상 이런 구간서부터가 12,500원이 휴림 로봇의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여기를 뚫으면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거래 정지를 동반하고 다음날 또 올라가면 이런 구간들 속에서 어마무시한 수급이 들어와요. 실제로 자, 휴림 로봇 수급을 같이 볼까요? 1월 19일 이때 개인분들은 얼마나 사셨어요? 자, 90만 주, 140만 주, 160만 주 그리고 장대음봉이 꽂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삽니다. 오직 개인분들만 사고 자, 이 세력들의 엑시트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광통신도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광기 구간 좋아요.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결국 돌이켜보면 이 구간에서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분들에게 매수를 그러니까 종용하면서 물량을 넘기면서 오히려 세력들은요. 털어내고 있었다라는 거를 수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종국에는 이런 윗꼬리 긴 장대음봉이 형성이 된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광통신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 휴림 로봇처럼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경고등을 제가 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시청하시라고 요거 한 번만 또 부탁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5만원 남겨주시면서 경고등을 켜드리고 싶기는 하면서도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 때가 어떤 때였어요? 네, 로봇 섹터의 흐름이 끝물로 가는 구간이었어요. 끝물로. 그러니까 올릴 거를 다 올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광통신 섹터 자체의 흐름이요. 끝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종전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증시 자체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광통신이라는 것은 로봇처럼 이 피지컬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에서 하나 툭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AI발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이 아래에서는요. 결국 반도체가 가면 누가 가야 돼요? 전력도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듈들도 갈 수 있고 원전도 충분히 좋겠죠. 그리고 나서 광통신 얘네도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프라 투자 확대 빅테크 기업들의 AI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있는 한 광통신 얘네도 길게 보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의 초입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광통신 제가 대한광통신 언제라도요
휴림 로봇처럼 이 구간이 출연하면서 이제는 엑시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들 분할로라도 차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들이 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단체 문자 통해서 혹은 영상 통해서 언급드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황금손 영상 자주 시청하시라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댓글로 5만원 꼭 남겨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현 구간에 있어서 추후에 있을 이런 광기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대응과 그리고 아직 비중을 조금 적게 남으셨다든지 대한강통신이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 눌림목 구간들이 형성됐을 때 추가 매수 타점이 나라고 하면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선배님들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응 필요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대한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황금손이요, 이 대한강통신의 내용들 영상 통해서 촬영해도 드리지만 휴림 로봇 볼까요? 얘는요, 이거 분봉으로 30분봉 놓고 한번 볼게요. 이전에 이 구간 어때요? 갭이 떠서 시작해서 10시부터 갑자기 음봉이 꽂히더니 10시 반, 12시. 자, 이렇게 쭈쭈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피날레를 만들었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2시 반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 내에 이 음봉이 꽂혔습니다. 물론 대한강통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나중의 일이고요. 요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올라가는 구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대응이냐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올리는데 편집까지 하고 거의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2시간. 그러니까 빠른 대응을 원한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통해서 단체 문자 통해서요,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을 반복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9630-2563번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단체 문자 통해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 도와드릴 거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저희 채널은 우리 구독자분들 정보 전달과 공부를 위해서 있는 만큼 딱 요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5만 꼭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이어서 대한강통신 요거 하나를 또 빠뜨리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대한강통신의 출발은요, 요거부터였어요. 그죠? 네, 요거. 자, 25년도 9월, 8월, 7월 계속해서 나온 게 있는데, 대한강통신의 추가 상장. 맞아요. 전환사채가 이 대한강통신의 상승을 이끌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가야 되는 이유 꾸준히 말씀드리죠. 요거요. 이 대한강통신의 이 회사채 맞습니다. 이 회사채가 다가오는 날짜가 26년 8월 29일. 이때가 마지막이다. 무려 이자율을 10%씩이나 줘야 되는 이 정도 규모의 사채가 대한강통신에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재물을 보게 됐을 때 몇 년 동안 적자 지속됐다고요? 자, 이때부터 계속해서 23년, 24년, 25년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적자가 지속된 회사인데 당장 회사채 만기가 언제까지 남았어요? 8월 말이면 거의 한 4달 정도, 4달하고도 한 반 정도가 잔여 기간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4년 연속 적자인 기업이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출자 전환을 시킬 수 있고, 혹은 또 전환사채를 받아올 수 있겠죠.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거나,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 뭐 유증일 것 같기는 한데 요거까지는 좀 뒤에 얘기이고, 그리고 사실상 대한강통신은 대주주 지분율이 그리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 다른 세력주들에 비해서. 그랬을 때 유증은 배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결국 출자 전환 아니면 전환사채인데, 그러면 얘네 두 개 때문이라도 주가를 더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언제요? 최소한 8월 달까지도 길게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5만원 꼭 남겨주시고, 대한강통신이 이런 관계 구간 증시 휴전에 따른 불장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불상승,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조급해하지들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또 꾸준하게 우리 대한강통신에 관련된 좋은 내용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급한 내용들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영상 통해서 촬영해서 올려드리니까 이 황금손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광통신 종목들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아직도 광통신 애들의 힘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전쟁, 이게 휴전이 나왔기 때문에, 휴전안이 무게가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보통 재건주들이 많이 갑니다. 재건주들이라고 하면 오늘은 이 대우건설이 좀 강력했어요. 대우건설이 좀 강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얘네도 굉장히 좋았다.
보통은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기는 해요. 이러고 나서 아마 조금 있으면 유가가 내려가는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항공 관련주들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건설, 재건주들이 어느 정도 가고 난 다음에 항공과 아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이어서 6%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하이닉스가 이제 아직도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이닉스 쪽에는 수급이 좀 더 몰리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전과 종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전쟁 재건 관련, 종전 관련주들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통신 섹터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급을 뺏기니까. 근데 주식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통신 애들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관점인데, 적어도 반도체라든지 얘네들이 가면 이 AI라는 것이 인프라가 계속해서 투자 확대를 하는 한 광통신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대한광통신 많이 올라가서 좋아요. 근데 앞으로 얘도 많이 갈 것 같고, 그리고 뭐 솔리드도 있고 머큐리도 있고 RFHIC 너무나 많은데, 얘네 차트를 사실 하나씩 들여다보면 결국 많이 가기는 했습니다. 그랬을 때 광통신 섹터가 가기는 가면서도 나중에 많이 간 애들 말고 누가 상승폭이 더 넓을 수 있냐면, 그렇죠, 광통신 기업들 중에서 아직 안 간 바닥에 있고 개인분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런 순환매가 들어와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가는 이런 종목들이 유효하고 얘네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황금손이 이런 광통신 관련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 하나 또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일단 이 황금손이 보고 있는 종목은 한 500%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같이 차트를 지금 볼 건데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요, 오늘 오후 장에서 소액 정도라도 한번 매수를 추천드려 볼게요. 자, 일단 차트를 가져왔고요. 근데 얘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광통신처럼 세력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 어떻죠? 네, 상장 이래로 계속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기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박스 치면서 움직였지만, 그러면서도 자, 어마무시하게 거래량들이 터져줬죠. 아시겠지만 이 세력들이 다른 거는 다 속여도,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 감추지 못하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흘러내려요. 거의 박스권 하단부까지도 내려버린 다음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웬만한 개인분들은 열에 거의 9은 장담컨대 손절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분들 다 털어내니까 어때요? 거래량도 다 죽어버리죠? 거래량이 나온 게 없다. 근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광통신 섹터의 흐름이, 이 추세가 굉장히 좋으니까 어때요? 흘러났죠? 각도를 바짝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절대 뚫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구간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해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수상한 점은 뭡니까? 자, 거래량이 터져준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냐면 앞전에 이렇게 피레침을 바짝 세우면서 어마무시하게 매집이 들어갔던 이런 종목이 이런 앞에서 터져줬던 거래량에 비해서 거의 진짜 한 30분의 1, 4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거래량으로 절대 못 뚫던 여길 뚫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요,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52주 신고가도 갱신을 했었었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애초에 지금 이 고가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채널이 상단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 있고요. 단기 추세도 굉장히 좋죠. 오늘도 이 휴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5일선 위쪽에 위치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자, 이 구간 뚫으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돈도 제대로 쓰지 않고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려줄 것 같냐면, 자, 그렇겠죠. 광통신 다른 이 기업들, 다른 섹터들, 이런 대장주들이 가고 난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은 안 간 종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 황금손이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광기 구간을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얘도 진짜 대한광통신처럼 유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이 90%에 가까운 유통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단기간적으로는 얘도 전환사채를 상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단부 구간에서의 이 주포들의 매집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도 사실상 단기간적으로는 올라가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메인입니다. 자, 이들 물량이 엑시트, 이탈이 나와야지만이 되는데, 이런 거는 언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가장 물량을 털기 좋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내는 이때입니다. 근데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죠? 아직까지 여기까지도 꽤나 남아있고요. 오늘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역사적 신고가가 65,000원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 자체가 28,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무려 2배가 더 넘게 가야 되죠. 이 구간에서만 들어가도 140%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휴림 로봇 차트 보여드린 거 기억하세요? 휴림 로봇이요, 역사적 신고가가 12,500원이었고 여기서부터 광계 구간을 출현시켜서 결국엔 얼마까지 갔어요? 3만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2배를 더 넘게 갔어요. 자, 그러면 이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 예로만 예를 들어봐도 65,000원에서 2배만 가도 13만원이죠. 자, 그 이상도 간다라는 거는 그냥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28,000원을 잡아서 13만원 가면 몇 배예요? 이랬을 때 자, 500%다. 근데 여기까지도 무서워서 그냥 역사 신고가만 돌파까지만 바라만 봐도 140%라는 거예요. 이게 수치 자체가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이 광통신이라는 섹터, 반도체, 이 AI라는 것이 건재한 이상 얘도 굉장히 높게까지 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기회 되시면 우리 선배님들께서 단기 추세도 굉장히 좋은 만큼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300만 원만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역사적 신고가 갱신해서 2배 이상 가면 얼마예요? 자,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은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이 황금손이 어렵게 준비한, 진짜 어렵게 찾아낸 이 광통신 관련 종목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매일같이 뭐 5%에서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절대, 왜냐면 안 내려와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받아 가셔서 조금씩이라도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보내주셨다 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5만원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 2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2가지 다 받고 싶으면 2가지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진짜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이 황금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